안녕하세요. 곽수연, 사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은 갑자기 저를 만나서 맛있는 걸 먹은 후에 라디오를 녹음한다 그래서 갑자기 오신 분이라 지금 엄청 긴장하고 계시고요. 저는 곽수연, 사비나이고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안곽사라고 되게 단순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수연, 사비나. 사비나는 제 세례명인데 제가 해외 출장 같은 거 많이 가다 보면 곽수현이라고 할 때 발음을 못해요. 곽도 어렵고 수는 괜찮은데 현도 어려워서 그냥 사비나라고 한다. 라고 하고 있고 동네에서 곽수 선생님 하기도 하지만 수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비나라 불러주세요. 해서 곽수현 사비나고요. 이 방송은 막 너무나도 유명하고 막 멋지고 스캔들 많은 사람들은 메이저 방송 큰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겠지만 이렇게 소박소박한 특히 은평구에서는 저로서는 50만 명이나 되는 저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기록도 해서 원하시면 선물로 드리는 그냥 소박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본인이 다 설명을 하는 거죠.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사람은 사실 아니고요. 충청남도 천안에서 살고 있는 22살 김중권이라 하고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하기에 앞서서 저도 의미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는데 다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네, 저는 곤이라 불러주시면 곤! 될 것 같아요. 네, 좋다! 고니. 네, 영어로 좋습니다. 하면 비통한 이런 뜻인데 네, 그래도 한국이니까 그냥 곤이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니 선생님 아니면 고니 네, 그냥 고니 선생님은 아니죠, 제가. 그렇죠. 그치. 고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23년째 은평구 거주 중인 23살 박대원이라고 하고요. 네네. 현재 이제 청청에서 호모 삼피엔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술, 담배 이런 거를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마이크 잡고 발표도 하고 잘 하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근데 막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니까 새로 만나는 사람들, 특히나 이 두 분들이랑 저랑은 연배차가 100살 이렇게 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 윗세대들 있잖아요. 윗세대들이랑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인터뷰를 처음에 누구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모임이 있는데 한 분은 70세, 세 분은 60세, 그들의 인연이 한 3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녹음해서 선물로 드리겠다 하고 시작이 됐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행이 됐고요. 특히나 이렇게 인터뷰를 한 번 하고 나면 되게 친밀감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저랑 친해졌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은평구. 고니 선생님. 네네. 어쩌다가 은평구까지.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은평구에 계셨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은평구에 오게 된 거는 네. 제가 3년째 이제 은평대전이라고 이제 대학생들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과를 소개해주는 행사를 하는데 네. 네, 여기 팔찌손과 함께 3년째 하게 돼서 네. 이 형이거든요. 형이라서 이 형 팔찌손 형? 네, 팔찌손 형이거든요. 네. 팔찌손 형 따라 이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오게 됐고 이렇게 점점 연을 쌓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 네. 팔찌손으로 부를까요? 좋네요. 팔찌손. 예. 은평대전이 뭐예요? 여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덕분에 왔다고 하는데. 은평대전은 그냥 이제 대학생들이 학과 소개하는 거. 근데 그게 그냥 단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게 은평구에 사는 이제 선배로서 이 학과가 뭘 하는 건지 혹은 어떻게 대학에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수해주는 그런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과만 봐서는 상상의 나래를 많이 피는 게 저만 해도 이제 100년 전이니까 그때 무기재료학과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럴만하네요. 네,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여지가 있는 거죠. 뭐로 오해를 할까요? 무기를 만드는 학과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갔다가 무기질, 유기질 할 때 그 무기재료니까 몰랐죠.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되게 저는 되게 영어 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하는 데니까 너무 명확하지만 모르는 과들이 요즘 너무 많더라고요. 우선 두 분은 그럼 대학생이신 거죠?
예. 네, 저는 둘 다 예. 유학생 맞죠? 대학생. 예. 네, 그쵸. 뭐 그럼 뭐 무슨 공부하세요? 무슨 과? 학부? 요즘은 그런 건가요? 네. 저희는 같은 학과인데 학부는 아니고요. 신문방송학과인데요. 오, 네. 요즘 미디어. 네, 그죠. 미디어를 네. 배우고 있습니다. 신문방송뿐만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뉴미디어를 많이 배우죠. 청소년들 관심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저는 학과 강연을 좀 몇 번 가봤거든요. 오. 보면은 일단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학과보다는 제 강연을 들으러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미디어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야? 아니면 미디어를 오해를 하고 오는 거예요? 오해가 많죠,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이제 신문방송학과 하면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PD 혹은 아나운서 되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멋진 직업들 폼나는 거. 네,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오는데 사실 그런 건 이제 실무잖아요. 그쵸. 배우긴 해요. 학과에서 배우긴 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학문을 하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PD들 보면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 없을 거예요. 보통. 그죠? 있긴 한데 네. 그만큼 다른 학과에서도 많이 하니까 PD뿐만이 아니라 뭐 철학과에서 하는 분도 있고 정치외교학과 하다가 PD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네, 방송 미디어의 하나의 그 PD나 아나운서 앵커들이 그 일부분인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의 오는 친구들이 많다. 그렇기도 하죠. 일단은 아나운서란 직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송국의 꽃으로 그쵸. 불리니까 특히 여자아이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쁘잖아. 이쁘지. 내가 봐도 이쁜데. 방송 작가도 되게 많은데. 네, 방송 작가 그쵸. 사실 방송 작가는 네. 문창과에서 오는 그쵸. 게 맞죠. 신문방송학과라기보다는. 맞아요. 보이는 거 말고 그 숨겨진 게 훨씬 더 크잖아요. 예를 들어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요즘에 미디어는 테크놀로지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PD들도 무슨 프로그램을 쓸 수 있냐 없냐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뽑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편집하는 것들. 그러면은 그 요즘에 핫한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신방과 나오셨다니까. 요즘에 뭐 KBS, MBC 사태가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거 생각을 좀 해보셨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요. 그거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정말 돌발 질문이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먼저 대답할래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일단 없고. 이제 저희도 먹고 살기 급급한데.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좀 다소 정치적인 게 많이 얘기가 또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사안이 된 것들이 있긴 하잖아요. 이제 작년에는 이제 최순실 게이트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미디어하고 결합이 되면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게 뭔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그냥 입장에서는 왠지 선배 중에 일부일 수도 있다. 내가 저기를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네. 고니 선생님. 선생님 하지 말라 그랬나? 제가 보기엔 되게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 아무튼 어쨌든 제가 짧게 배웠지만 옛날이랑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똑같이 80년대 때 동아일보 사태를 예시로 들면은 그때 어쨌든 언론 통폐합이나 그런 거 하면서 있을 때 국민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광고면을 채워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후원을 많이 한다든가 하면서 어쨌든 국민들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올라온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일단 언론사도 너무 많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인 거라 지금 그렇게 도와주기도 쉽지 않은 환경인 뿐더러 방송 일단 안 보잖아요 우리가. MBC도 이미 우리한테는 관심 있는 이미 떠나가는 거라 이제 되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언론인으로서 멋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좀 힘이 못 띄워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냥 그런 생각 근데 친구들이랑 자주 대화하진 않아요 이런 거 같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을 언론 어디 뭐 KBS, SBS, MBC 이런 데들 사실은 그게 영향력이 있었던 세대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거 말고도 인터넷이나 타 대한 매체들을 이미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큰 이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그렇군요. 좋네요. 네.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 라디오 그리고 그럼 어디서 들어 그럼 몇 채널이야 이렇게 보면 아니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그쵸. 그럼 제가 저희가 녹음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 링크를 카카오톡 하세요 그러면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보내드리면 왜 받아보시면은 왜 영상이랑 음성 뜨는 거 있죠? 그럼 그거랑 똑같이 돼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이 방송학도로서 여튼 이렇게 이런 환경이나 이거 녹음하자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고니 선생님. 네, 일단 괜찮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터넷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쵸.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진짜 전문적인 연예인이라든가 정말 방송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기 생각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이 두 분을 특히 박대원 선생님은 제가 작년에 제가 맨날 위원장님 부르는 게 은평구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청년 분과가 있거든요. 거기 분과 위원장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그 후배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튼 청소년들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잘 지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작년 11월인가 10월인가 이때예요. 근데 뭐 그때 인사드렸다고 제가 뭐 대뜸 뭘 하기도 그렇고 여기저기 그냥 인사만 하고 또 겹치시더라고요. 워낙에 은평구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그래서 저도 뭐 반갑다 하던 차에 저희가 7월에 그 청소년 가요제 은평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진로직업 박람회에 그러니까 가요제, 그러니까 컨텐츠, 미디어 관련해서 한 10개 업체를 모셨는데 꼭 이분은 모셔야 되겠다고 사실은 솔직히 제가 감언이설로 뻥을 치면서 신방과 하시라니까 왠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연락드렸거든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와달라고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얘기. 팔찌 선생님? 당황스럽기는 했죠. 왜냐면은 그때 왜 당황이 돼요, 그게? 저희는 아직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뭔가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럴 수 그거에 있겠다. 대해서 이제 둘이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고니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뭘 고민하시던가요? 네. 우선 저는 잘 모르고 사실 갔거든요. 그쵸. 저는 항상 이랬어요. 그냥 뭐 있다고 해서 시간 되냐 하면은 그쵸. 시간 된다 하면 와라. 나 알았다 하고 가면은 일단 제가 먼저 갔거든요. 딱 들어가 보니까 맞아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인사를 못했지. 네. 막 어색한 채 막 두리번 맞아요. 거리다가. 아이고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센터에. 그냥 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실무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오신 것 같던데 신방과는 사실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론이 중심이어서 내가 여기에 올 만한 자리인가 싶더라고요. 진짜? 네. 딱 그때 첫 이미지 어땠어요? 그렇죠.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렇지만 마음에 본인이 쫄린 거고 저는 괜찮다고 밀어붙인 거지만 거기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형이었잖아요. 네네네. 그 디스플레이 된 거나 분위기나 이런 건 어땠어요? 좀 빨리 온 편이었는데 두 분. 일단 되게 멋있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진짜. 공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내가 앉기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그때 뭐 하셨어요? 그래도 청소년들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공연도 보셨어요, 두 분? 네,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죠. 우선 그러면 그 진로직업의 신문방송학과 그 정말 학과를 공부하는 친구 그 섹션은 딱 하나였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실 20살인데도 회사 차린 사람 있었어요. 메이크업 하신 분. 그분이 어리세요, 두 대단하시네. 분보다. 진짜로요? 왜냐면 메이크업은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되니까 그쵸, 아마 그쵸. 빨리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분은 그 아시죠? 메이크업 쭉 뽑아가지고 막 해주고 상담했던 분들 옆역한에 그랬거든요. 거기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제가 요청사항이 있었죠. 청소년들이 분명히 스쳐 지나갈 것이다.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꼭 잡아다가 말 좀 걸어주시라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네, 일단은 어쨌든 앉으면 잘 대해줬죠. 신방과가 이런 데고 너네가 어쨌든 아직은 많이 경험을 못했으니까 오해하는 게 많을 텐데 이런 곳이니까 잘 선택을 해라. 사실 그런 거 말해주러 전 간 거거든요. 형은 몰라도 꼭 신방과 와라가 아니라 이런 곳이니까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봐주고 해주고 싶어서 간 거라 그렇게 해주고
근데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 막 잡아다가 아이들 권유해서 안치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애들이었으면은 신방과에 굳이 관심이 없다면 다른 거 실무 경험하러 그런 거 보러 가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할 거 다 하고 오라고.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박재현 선생님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당기기보다는 오해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과에서는 막 기계를 다루거나 프로그램을 짜는 게 주가 아니라, 그렇죠. 안 보이는 어떤 권력 구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사회학을 그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사실 배운다. 네가 그래서 만약에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대학교를 들어가되 동아리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라. 이런 조금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라고 불러주신 것 같아서.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가요제로 넘어갔었는데 제가 가요제를 밖에서 제가 가요제를 못 들어갔어요. 그게 또 예선도 하고 다 했는데 가요제 어떠셨어요? 저희 술 냄새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일단 술 드셨었어요? 아니, 저는 술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애들 잘했습니다. 물인 줄 알았는데 술이었던 거 아니야? 애들이 되게 잘해줬어요. 잘했고요. 생각보다 노래를 잘했던가요? 네, 노래도 잘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는데 앉아 있는 친구들이 좀 같이 뛰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탠딩을 했어야 돼. 그게 혁신파크 내에 공연장이 있어요. 의자가 없어. 거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사실 뛰면서 들을 만한 노래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긴 있었어요. 흐름을 그렇게 짜야 되는 거죠. 그쵸. 1부, 2부로 나누든가. 근데 이제 첫 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우려된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의 입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 빼고 한 게 그거예요. 여튼간에 이게 한 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이었잖아요. 네. 발라드 나오면 이렇게 후레쉬라도 키고 좀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는 것도 좋을 텐데 그거를 숙기가 숙기도 그쵸. 조금 없는 것 같고. 제가 원래 그 야광봉도 다 사서 줄라 그랬어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면 그러면 감사하게 맞죠. 뚝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쓰레기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또 관이잖아요. 공간 자체.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막 꽃가루 뿌려도 되잖아요. 그쵸. 치우는 게 문제죠. 그걸 치우면 되지. 그러면 보통은 다 임대료를 엄청 내면 다 알아서 치워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튼 염려되고 서로 또 갈등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 관에서는 다 뺀 거죠. 그래도 왜 애들 막 이렇게 플랜카드 이렇게 현수막 들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가 필요하면 재료비는 대주겠다.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획이야 뭐 할 거 많죠.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야광봉도 하고 막 애들 옷도 막 세트로 맞춰주고 원하면 해주고 다 되는데 제가 계속 요청드렸던 거는 은평구 청소년들이 눈이 높다. 당연히 눈이 높죠. 좀 청소년들이. 근데 만약에 이게 강남구라면 지역 행사들이 상당히 왜냐면 강남구나 이런 데는 그 마포나 이런 데는 그 기획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다 가다 볼 수가 있는데 연애 관련해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아까 PD나 그 뭐 앵커나 그 작가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연애 관련해서도 노래만 잘 부른다고 굳이 연예인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향, 그렇죠. 그다음 기술, 그다음 무대는 사실은 노가다라고 할 정도로 디자인 쪽이고 옷이나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그다음에 이펙트나 그다음 총 감독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 무대 밖에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연결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은평에는 워낙에 없잖아요. 우리는 주민들만 많이 사는 평화로운 동네니까 저는 이게 장점이긴 한데 이제 뭔가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음향이랑 이런 건 좀 신경을 써서 했고 무대도 그거 청년이 디자인한 거예요. 이쁘죠? 원래 디자인해 온 거 있는데 빠꾸 시켰지. 그리고 저희가 또 투표를 했었어요. 그 청소년 기획팀이 있어가지고 그 내부에서 하긴 했습니다. 그 친구는데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삼피엔스에 그 사회자 했던 친구 있잖아요. 남자 여자. 네, 둘 다. 모십시다. 한번 듣고 싶어요 얘기를. 삼피엔스에 와서 욕도 좀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추석 앞두고 보통 청년들은 뭐 해요? 마치 난 청년이 아니었던 듯. 일주일 후면은 완전 열흘이 쉬잖아요. 추석이긴 한데요. 네. 아마 좀 그때부터 알바를 할 것 같네요. 왜냐면 저는
추석이라고 어디 많이 안 가서 네, 시간이 남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주나요? 그거 모르겠어요. 아직 출근을 안 가서. 요즘 안 줘요, 그렇게. 그렇게 아예 안 하죠. 네, 안 해요. 관행인 것처럼. 위원장님은? 저도 이제 일할 것 같아요. 애들 돌봐야 돼서. 고향이 응암동이라 할머니 댁이 응암동이에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남는 시간에 일할 것 같아요. 좋네요. 또 제가 과외를 한참 했었을 때는 이 연휴가 과외 스케줄 잡기 딱 좋을 때라 과외는 한 만큼 돈 받잖아요. 그쵸, 여튼간에. 그리고 애들 시험 앞둘 때 항상 연휴 끼어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쏠쏠하게 저는 맨날 그러네. 많이 연휴 때도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또 은평구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천안 얘기 좀 해주세요. 천안 제가 아까도 얘기요? 주책스럽게 사실은 저희 그 외삼촌이 천안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전 천안을 되게 애정해요. 근데 그 외삼촌이 결혼한 자녀들이 두 분보다 나이가 많지.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막 그 터미널 얘기하면서 그 호두과자 얘기 보통 뭐라 그러세요? 천안 내에서는? 천안 내에서는 일단 호두과자 얘기는 안 하죠. 그치. 그죠. 굳이 뭐 천안 유명한 게 이제 호두과자, 음식이면 호두과자랑 순대 이런 건데. 그치. 굳이 뭐 얘기 잘 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 안 먹죠. 그쵸. 항상 물어봅니다. 저도 서울에서 대학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너는 호두과자만 먹냐, 호두과자나 까먹냐, 호두과자 까먹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천안하면 근데 그분 그 인물, 유명한 그 인물이 있잖아요. 위인. 그쵸. 누나 계시죠. 누군데? 둘이 아시는 누군가 계신가 보죠. 유관순 누나 계시죠. 유관순의 후손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천안 도박이라. 그렇구나.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그래서 은평으로 완전 생뚱맞는 데잖아요. 학교도 이 근처도 아닌 맞아요. 거고. 학교는 광진구에 있습니다. 어때요? 광진구랑 은평구랑 천안이랑. 저는 물론 여기서는 은평구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천안이 좋죠. 좋지 뭐. 동네가 좋지. 일단 고향 가면 물론 친구들이 다 군대에 가서 없지만. 그래. 그래도 내 집이 좋고. 광진구에 가면은 학교 가면 학교 친구가 있긴 하지만 일단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은평구 가면 뭐 이렇게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과의 만남이 또 끝났을 때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좀 있죠. 박단 선생님은 광진구랑 은평구랑 뭐가 좀 달라요? 일단은 놀이공간이 많이 다르죠. 광진구가 들면? 이제 세종대가 있고 건국대가 있어요. 맞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되게 그렇네요. 놀 때도 많고 한데 은평구는 이제 놀 때가 연신내 정도. 근데 사실 연신내도 또 그렇게 큰 곳은 아니잖아요. 읍내. 그죠. 음내 정도죠. 음내 정도지. 작더라고. 좋아. 음내. 중간중간에 되게 갈만한 가게는 많은데 그 은평이요? 발굴한 그럼요. 그 발굴하는 맛에 연신내를 좀 다니긴 그래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광진구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앉아서 있으면은 좋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놀 때도 되게 많으니까 굳이 고를 필요가 없어요. 연신은 좀 골라야 되는데 많이 골라야 되니까 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무튼 거기가 대학로니까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죠. 동네가 더 비싸죠. 의외로 대학로. 네, 대학로가 싸죠. 대학로가 싸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렇구나. 네, 천안이 좀 물가가 좀 비쌉니다. 그거 잘 살잖아요. 대부분. 아니요. 한 동네가 엄청 잘 살아요. 제가 약간 와전된 외람이 아니라 와전된 것 같긴 한데 전국 8위권이라고 어떤 동가 하나가. 충청도 사람들이 잘 산다니까. 저희 집은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눈물이 난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예. 말거리가 떨어졌는데 그 김에 한번 음악 하나 듣고 올까요? 예, 음악 하나 들어야죠. 추천은 누가 해주실래요?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라고. 이 노래를 듣는 이유가 있나요? 네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괜찮습니다.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반성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알겠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열병처럼 사랑에 취해버린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생애 한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또 오지 않는 건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Oh, no, no, no. 오랜 뒤에 네, 제가 정말 이 두 분 덕분에 이적의 멋진 이적의 노래를 듣고 왔는데 이 노래 제목이 뭐였다고요? 뭐였죠?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이적 멋져요. 맞아요. 이적. 아, 이게 오늘 제가 진짜 두 분 뵙기로 한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도 제가 버겁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의기소침했었거든요. 오늘 되게 막 또 일이 막 꼬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분 갑자기 원래 5시인가 네, 만나기로 맞- 했는데 3시 반에 연락 왔는데 중간에 애매했었는데 갈까말까 하다가 거기 간다고 해놓고 여기 그냥 온 거예요. 잘했네요. 아니었으면 또 막 지친 채로 만나가지고 두 분도 오늘 좀 지친 날이었던 거죠. 네, 아까 보니까. 맞아요. 뭐가 그렇게 지치게 만들었습니까? 삶을 지치게 하는 거. 은평구였습니다. 왜 그래, 은평구? 은평구 누구야? 데리고 와. 왜 그래? 오늘 OT가 은평대전 아까 한다 했잖아요. 아, 예. OT가 있어서 저는 사실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아, 술을 또 그렇지. 내가 술을 안 저는 마시지. 하는 사람이라 응. 술을 좀 먹고 응, 이제 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응. 못 일어나게 완전 만들어요. 멀지, 뭐. 네.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응, 일어나기가 너무 싫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고 싶었어요. 근데 이 형이 꼭 가재였고 그치. 가야 되는데 가긴 해야 그치, 되니까. 그쵸. 그치. 그게 또 돌리니까 맞아, 갔죠 맞아. 어쨌든 응, 갔는데 맞아. 그냥 앉아만 있다 왔습니다. 박대현 위원장님. 네네. 우리 좀 뭐가 그렇게 지쳤어요, 오늘은? 우리 팀장님. 팀장님? 네. 회사? 네, 우리 회사 팀장님. 팀장님 나쁘네. 팀장님 왜 그래? 팀장님. 팀장이 좀 나쁘긴 합니다. 팀장님 진짜 나쁘네. 팀장님 일은 잘해요? 그거 이제 노코멘트 할게요. 아, 네. 그래. 지금 우리 또 이렇게 사회를 배웠네. 일 능력도 뭐. 네. 아니, 팀장님 나쁘네. 예, 그냥. 팀장님 너무 힘들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이게. 삐졌어요. 부대 끼다 보면은, 이렇게 음.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 호불호가 좀 있어서, 음, 아니다 싶으면 좀 끊고 싶은데, 일은 그게 안 되죠. 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니까 자신이 지치더라고요, 내가. 맞아. 왜 나는 적응을 못하지? 싶어서. 근데 자기 탓 아니야.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일을 하는 거니까 음. 저는 이제 그 화살을 저한테 당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그냥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얘기를 좀 해야지 털잖아요. 저는 그래서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이브 노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막 있고 해도 둘이 또 술 마시면서 털어버리고 아, 그런 게 되는 그런 게 되고 나서 이제 또 다음에 만났을 땐 또 이제 더 돈독해지고.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사실 안 마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술 말고 뭐 커피도 괜찮아요. 술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해결이 돼요. 네, 네, 맞아요, 술을 하니까 맞아요. 술로 하는 거지. 네. 아니, 술의 끝이 안 좋더라고.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술이 안 취하는데 어느 정도가 지나면 술을 이기질 못해요. 사실 어느 정도로 하면 젊을 때도 앞으로 이제 100년 후의 얘긴데. 하이, 성경수! 이제 친구예요. 아,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친구예요. 그래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못 이기더라고요. 실수를 하세요. 그리고 젊었을 때 예를 들어 술 3마를 마셨다. 한 3, 40년 지나도 3마를 마시면 그 몸이 그 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게다가 저는 뭐 술을 잘 못 마시니까. 그러면 또 술 얘기하다 보면 술을 이렇게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화기애애지고 그러는 게 있구나. 그렇죠. 있어요 그런 게. 근데 나오는 경우도 이것도 있고. 맞는 사람들끼리 이게 가능하지.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맨 처음에 애들 데려다 놓고 단체로 술 먹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처음에만 그렇지 그게 끝까지 안 가요. 그쵸. 거기서 이제 소수가 나뉘어갖고 그들끼리 또 마시고. 왜냐면 성향이 또 다르니까 술 마신 성향도 다를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술은 뭐 마시는 안 마시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항상 주장을 하지만 내가 또 술을 안 마시면 또 이렇게 술 권하는 분들은
권할 사람이 없으니까 술맛 안 난다고 이러면 뭐 나랑 안 마시는 그거는 거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랑 안 만나, 나랑 못 만나는 거지 뭐 어쩌겠어. 안 만나야 할 사람. 그런 게 아직도 존재하신답니다. 그렇구나. 저는 어때요? 제 이미지. 몇 번 봤잖아요. 우리 일도 같이 한 네. 사이예요. 나름 이 정도는 베프야. 그쵸. 틀림은 없습니다. 어때요? 제가 막 이런 거 막 굉장히 도발적이라고 그러던데 내가 막 직설적이고. 그쵸. 직설적인 그런 질문인데, 처음에는 좀 인상이 강하셔서, 최고지. 네, 그래서, 성가라 한 성격 하시겠구나 싶었는데,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도 따뜻한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다. 진심으로 여기잖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박대현 선생님. 저는 네, 어떻게든 뭐 좀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또 오버를 할 수도 있고 혼자. 아니요. 저는 직설적인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게 있어요. 대놓고 쌍욕을 하거나. 이건 직설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괜히 둘러서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잘못이 있으면 이건 고쳐달라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그게 차라리 편하지 괜히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서 잘못된 거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말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괜히 이렇게 살살 긁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싫거든요. 기술이죠, 기술.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아직 갈등 관계는 없었어요. 네, 넘으면 갈등 관계가 될 수 있다. 아니, 저는 갈등이 일기 전에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게 싫은 사람들은 내가 말을 했는데 내 얘기를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전후 좌우를 굉장히 명확하게 말을 해요. 상황은 이렇고 전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옵션이 있는데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오해를 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저 그렇게 말 많은 스타일 아닌데 되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오해 생기기 전에 제가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거 뭘 물어봐?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오해를 많이 나니까. 근데 이제 다 말을 하고 본인이 예스라고도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딴 얘기하면 저는 그때 되게 격분해요. 근데 격분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말을 했다. 근데 제가 내 말 안 들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들었는데 진짜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번 말했다고 상대방이 이해하는 거 아닐 텐데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얘기하자. 저는 좀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 스타일보다는 이거 해주실래요? 저거 해주실래요? 이런 스타일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저 같은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저도 네.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요? 카톡하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화로 하는 게 낫잖아요. 카톡은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전화로 하려 그래요. 전달 사항 같은 거 아니면. 근데 이번에 그게 좀 깨진 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경청의 자세가 조금 안 돼 있으면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듣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A고 B니까 C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B만 골라 듣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냥 말을 안 하죠. 그냥 알겠어요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는데 팀장이니까 이게 또 팀장님이랑 다시 가는구나. 큰 그림이었네요. 네, 팀장이니까 어떻게 제가 잘못한 거죠. 어리니까 어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 항상. 어린 사람이 잘못하지 않지.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값을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린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끝. 그쵸. 어린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 실수할 끝. 거면 어릴 때 해야죠. 근데 나이로도 실수할 수 있다. 끝. 실수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실수를 하더라도 일을 망치더라도 다시 힘을 합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실수 안 한 사람. 내 인생 다 실수야. 그렇게 돌아보면. 진짜요? 네, 맞습니다. 온갖 거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않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대면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수를 만나고 있구나 내가.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뭐 또라이일 수도 있지 누군가에게는. 자질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냥 오늘 문득 드는 얘기 중에 뭐 이 얘기는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제 있으세요? 문득 든 생각. 글쎄요, 오늘 이렇게 사실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아서 글쎄요, 뭐가 있지? 기만 어때 기만?
기만. 기만이요. 요즘 우리가 꽂힌 주제가 기만이에요. 기만. 네, 또 맞는 말이에요. 요즘 하죠. 되게 왜요? 위선적이다. 위선. 기만. 위선과 기만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기만. 그치. 기만의 사회죠, 약간. 좋네. 재밌네요. 무슨 얘기 최근에 하셨어요, 두 분이? 아, 근데 이거는 밝히기가 좀 뭐해서 아, 그냥 그런 거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뭐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를 봤는데 그 이유를 그대로 하고 있을 때, 근데 그게 뻔히 제 눈에 보이면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니어도 저는 좀 답답함을 느껴요.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또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남을 비판을 하니까 그쵸. 이런 게 좀 그럼 저는 같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너는 저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게 사실 모순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맞아. 교실에서 떠들다가 누가 걸렸는데 선생님 제가 떠들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라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좀 전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비판을 할 거면 좀 정당하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 행동을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본인도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그거는 기분 나쁘죠.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청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문제에 되게 꽂히게 되더라고요. 오, 돈 어떻게 꽂혀요? 그러니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제 선배들, 동네 형 누나들 보면은 취업하느라 되게 고생 많이 해요. 취업 준비하려고. 뭐 맨날 새벽 6시에 일어나갖고 뭐 자소서 쓰고 자격증 준비하고 그러고 막 1시에 자서 또 6시에 일어나고 고3보다 더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취업에서 한번 미끄러지고 돈은 없으니까 돈 벌러 가고 그리고 막상 또 들어간 회사 마음에 안 드니까 때려쳐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뭔가 이제 긍정적이라기보다 계속 진 빠지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실 이제 청년 복지는 노량진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량진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청년들을 우리가 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라 사회가 직접 나서서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사회는 자꾸 환경 얘기하고 반려견 얘기를 하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왜 안 보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냥 집값만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위선이었다 그런 건데. 저는 되게 사회에 분노하는 거를 어떻게든 승화를 시켜볼까 하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고, 저는 저의 사랑하는 지인의 반 이상은 한국에 없어요. 일부러 갔던 저랬던. 그리고 저는 1년에도 몇 번씩 출장을 가니까 저는 그냥 세계 시민이려니 하고 보는데, 한국은 한국의 장점이 있고, 제가 최근에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아직도 그 얘기하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게 이태리 신종 노예시장이 생겼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 난민들, 레퓨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태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나마 가까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삶 이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예를 들어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이 로마 이런 데 가잖아요. 이제는 아랍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태리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한국의 뭐 천안이나 경주나 이런 데들은 오래된 그 문화가 있는 도시들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 같은 나라는 도시는 한국밖에 없고, 뉴욕도 서울보다 작거든요. 근데 이제 피렌체나 베네치아나 이렇게 그런 데들이 독특하거든요. 그런 데는 뭐 워낙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외국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 거기서 더 많이 본다니까. 그런 느낌이고, 더 촌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뭐 휴양지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중앙에 있는 카페 바리스타, 우리가 딱 이탈리아노가 에스프레소를 내려줄 것 같지 절대 안 그래요. 다 아시안들이 내려줘요. 그것만으로 제가 아이고 이렇게 글로벌리제이션이 됐구나. 뭐 나도 그 촌에 가도 유일한 아시안이 거의 그 사람들이 보면 저 보면서 놀라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 촌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로는 그래도 막상 가니까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예를 들면 연신내 무슨 공원 이런데 그냥 계속 흑인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 왜냐 물어봤더니 살아남은 자가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불, 4불 이런 것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이태리도 EU 국가니까 4대 보험 해주고 하려면 15유로면 2만 원이에요. 시급이. 근데 이태리가 이제 경기가 독일이나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안 좋고. 그리고 촌에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어.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북핵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니까 저는 그 분노와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가슴의 한켠에 아직도 촉촉하게 이렇게 착착 쌓아두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그래서 조금 좋은 거를 보자면 한국은 에너지가 되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똑해요, 사람들이. 근데 똑똑하죠. 예, 이게 되게 장점이거든요. 한국 사람만큼 똑똑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개 시민이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항상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 윗세대는 제가 뭐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이미 저보다도 가진 것도 많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유연도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들한테 필요한 걸 내가 옆에서 백업만 해주면 원한다면 내가 옆에만 같이 있어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웨딩 플래너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빈부 차이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빈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결혼에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결국은 저거 똑같은 거예요.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좋아하는 그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는 나의 문제인데 옆에서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뭘 선택하느냐 결국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게 저는 많이 보이죠. 그래서 결혼하려고 둘이 보면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지만 막 속이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 내가 없는 걸 상대방에게 얻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강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다 덮고 싶어하고 그런 씁쓸한 얘기들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사랑이 중심이다. 그리고 저는 또 특히나 작은 결혼식 돈 쓰지 마시라 이거를 더 많이 하는 편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진짜 과도기다. 과도기의 기회가 있을 텐데 근데 혼돈스럽긴 하다. 뭐 저도 아직까지 그런 고민을 혼자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셔요.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술도 워낙에 못 마시지만 그것은 명정한 정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쵸. 집에 가서 보이차를 내려 마시거나 제 또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책을 좀 보거나 그런데 요즘에는 눈도 막 침침해가지고 책도 안 보게 되고 막 그렇게 되네요. 예, 좋은데 또 말이 길었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기만. 진짜 너무 기만. 저는 사실 기만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은 꼭 맨정신이 아닐 때라도 좋은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기만이에요. 이게 진짜로. 어제 술 드시고 지금 후회하는 것 같은 코멘트인데? 술 먹을 때도 충분히 기발한 생각 많이 나오고 이거 기록하면 되지. 근데 진짜 저는 진짜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생각해도 울컥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보면은 어떻게든 한번 먹고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그 친구들이 혜택을 받는 건 없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혜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래하고 싶은 친구들 애가 생겨갖고 엄마 집에서 얹혀 살고 갑자기 집안의 가세가 좀 기울어서 그치. 노가다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많은 활동하시는 청년들이 한테 좀 짜증나는 건 그거죠.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취업 얘기는 안 할까? 자격증에 관한 얘기는 왜 안 하지? 그런 거 지원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막상 하는 얘기 보면 이제 환경, 뭐 반려견 뭐 이런 것들 되게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네, 되게 그런 것 잘 같아요. 사나 보죠 뭐. 여성 폭력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우리 사회가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유교 문화가 뿌리가 깊으니까 그걸 다 파헤쳐야 되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데 무슨 욜로 문화니 뭐니 자꾸 놀라 그러고
이거 또 되게 또 위선적인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또 술 마시면서 놀 때는 여자를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왜곡된 욕망으로 보는 예, 거지.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이제 막 여성은 막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이제 술 들어가면은 조롱의 대상으로만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되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나 본다. 저는 요즘 그래서 진짜 술 되게 많이 마셨는데 요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진짜 이제 이런 친구들 있을 때 좀 마시지. 그치. 술은 즐겁게. 네. 사람과 아까워요. 그 돈도 되게 아깝고 다른 사람이랑 마시서 그것도 되게 아깝기도 하고. 좀 그렇죠. 좀 그런 게 되게 좀 짜증 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청년 실업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왜 항상 안 나오고 왜 겉도는 거지? 좀 짜증나요. 그건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생각보다 괜찮네요. 뭐가 깊어 역시 보이나요? 깊어 보이네요. 이게 역시 마이크를 두고 얘기하니까 아까 우리가 뭐 먹으면서 했던 얘기보다 훨씬 깊고 매력적인데? 사실 밥 먹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매력적인데? 괜찮은데요? 진짜 저는 사람들이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저도 진심으로 맞아요. 원합니다.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책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둘이랑은 조금 더 다른 개념인데,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 40이 넘었는데, 미들 어퍼 매니지먼트급의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도모하려 그러면 이 군대 문화, 그걸 제가 막 직격탄으로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많이 싸워요. 어떨 때는 상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상상이 안 가죠. 네네,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랑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사업이라고 조그맣게 먼저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돈 좀 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나와요. 못된 거 배운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게 그렇게 안 맞아요, 저랑. 안 맞고 누가 맞겠어, 그런 게.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분란이 많이 나기도 해서, 저는 맨 처음에는 좀 많이 막 흥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웃으면서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딱 멈추게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실수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얘기가 얘가 모르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뭘 실수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일일이 나서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또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상황을 딱딱 막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자들이 회사에 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남자들도 편하고 여자도 편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아주 러프한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40만 돼도 이게 정말 다 성공해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40이면 되게 나이 되게 많은 나이거든요, 회사에서. 그렇죠. 그 한참 일을 해야 될 때요.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그때 되면 왠지 딴 거 하고 싶어. 제2의 인생을. 내가 그래서 10년 전부터 무슨 술래잡기를 걸을 때 내가 입에 거품을 욕했잖아. 네가 무슨 술래자를 거냐고, 지금 가서 일하라고. 그건 60, 70 넘어가지고 죽기 전에 한번 가는 거라고. 내 친구들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가겠다는 거 내가 뭐라 그럴 순 없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미친 듯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 아까 같은 맥일 것 같아요. 그 우와 떨지 말고 현장에 붙어 있어라. 그 존재해라.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터프하다고 하고 너는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제가 하다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점점점 친구들이 많이 없어져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동지가 필요하다. 동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건 너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40 정도 된 친구가 이제 결국 결혼을 하기로 해서 축하드립니다. 싱글인 남성을 만났어요. 전 보통 결혼했고 이혼했고 이걸 가지고 터부한 문화가 있긴 한데, 아니 좋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그죠. 네 생각이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바의 남성을 만났고, 이분은 외국계 여행사 쪽 다니니까 딱 봤을 때, 남자들 봤을 때 좀 약간 화려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해외도 워낙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럼 좀 위기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위축감이, 남자 입장에선. 하여튼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쟤 이제 시집 간다니까 그만둘 텐데 저 자리 누가 갈래? 막 이러고 있는 게 쑥덕거리는 게 들리니까 너무 배신감 느끼고, 결혼을 앞두면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집 때문에. 그리고 사실 40이면 쉽지 않아요. 매출을 올려서 내 월급을 벌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승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있지. 그다음에 이제 남자친구는 뭐 그렇다고 멋진 남자 만나겠어요 어디? 착하고 사랑스러운 남자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이제 소박하게 살면 되는 남자고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그래 너도 이제 시집 가니까 이제 드디어 회사 그만두고 빨리 집에서 애 키워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고인 선생님. 약간 좀 주체적인 걸 좀 강조해 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시집 가지 마 이랬어요. 주체적이네요. 니 그런 이유로 시집 가서 회사 그만둔다 그러면 너는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네 남편이랑 네가 날 자식까지 인생 망친다고. 내가 소리를 꽥 질러 버렸다니까.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 그러니까 걔는 시집 가지 말라는 얘기 나한테 들은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회사 안 그만두기로 했어요. 결론은 뭐야 시집 가고 회사 그만두고 뭐야 그게. 아무튼 뭐 시집도 가고. 응. 회사도 계속 그리고 가고 애도 낳고 애 안 생기면 안 나면 되고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좋죠 뭐 그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또 시작됐네요. 저도 잘 되고 싶고 제 와이프 될 사람도 당연히 승승장구하는 게 맞잖아요. 같이 도와주는 패밀리가 네, 그 서포터가 돼야지. 근데 이제 이게 애가 생겨버리면은 애한테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그 맛에 결혼하는 거죠 뭐. 자기. 아니 분명히 자기가 그 맛에 결혼하는 건 그렇구나. 저는 그 맛에 결혼하는데. 대학을 다니고 뭔가 배우고 하면서 얻고 싶고자 하는 게 그 목표치가 있을 텐데. 맞아. 애가 생기면 꺾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래도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는데 또 그럼 그 몫을 만약에 부모님한테 맡기고 내 부모님한테 맡기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버리니까. 근데 그 생각은 제가 해볼 때는요. 그 생각은 이 아이를 짐으로 봤을 때 전제한 생각이고 왜냐면은 꿈인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아이를 낳고 날 닮은 자녀가 사랑스럽게 크는 모습을 보면 얘한테 투자하고 얘가 잘 되는 게 곧 내 꿈이지 않을까 싶던 그런 생각부터 일단 잘못된 게 그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가 못했던 걸 아이한테 맡겨버리게 돼요. 그러면 투영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돼요. 우리 아빠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서 애가 압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엇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관심 있는 사람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런 관심 있는 사람은 연애만 하고 애 안 낳으면 되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주변에서는 그냥 격려해주면 되고 왜냐면은 그 서구 유럽만 해도 결혼율이 50%가 안 돼요. 그리고 세금적으로 동거나 별거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여자친구랑 동거를 했는데 그럼 사실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쵸. 사인을 안 했다. 그럼 한국은 남이거든요. 그게 뭐가 오냐면 보험, 마일리지 이런 게 쉐어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것들. 예를 들어 세금을 2번 낸다든가. 저는 세금 제일 많이 내지. 싱글 여성인데. 이해하시죠? 나 제일 억울해. 나보고 싱글스 내라고 해서 내가 거품 물었잖아. 네 자식 때문에 내 세금 많이 낸다고. 내가 그랬는데 유럽 같은 경우 중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금적으로도 예를 들어 내가 싱글맘이라도 애가 있으면 그 세제 혜택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고 근데 그게 그대로 되는 거죠. 결혼을 누가 해 요즘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동거하다가 그리고 그 아나키스트들도 있어서 결혼을 나는 반대한다 하면서 동거만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을 왜 안 하려 하지? 왜냐면은 팍팍해지니까 삶이. 여기는 책임감이 엄청 완벽주의적인 성향이거나 뭔가 이제 뭐 해주고 싶은 기준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본인이 딱 그 원하는 게 안 되면 안 하고 싶은 거고 그쵸. 여기는 또 그 두루두루 되겠지. 이게 성격이야 성격. 그러니까 성격대로 살면 제일 좋지. 맞아요. 결혼하면 안 갑니다. 어딜 가요? 결혼식 안 가요 전. 여긴 결혼식 결혼 안 시가 안 할 것 같은데. 안 한다 했으니까. 저는 해도 완벽하게 해야 돼요. 해도. 네. 그러니까. 안 한다 했으니까 아니요, 결혼하면 모르지 안 또. 가. 난. 나는 구경 가야지. 오는지 아는지. 갔다 와서 내가 얘기해. 이거 들고 오시면 되겠네. 내가 이게 드론 띄울게요, 드론. 아 좋다. 우웅 띄워가지고 지금 키스합니다 하면서. 키스해 막 여기서 막 하고. 재밌네. 마무리할까요? 네네. 아 좋다. 우리 얘기 되게 많이 너무 했어. 많이 했어요. 지금 1시간짜리니까. 그러니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는 거야? 1시간이냐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많았어. 노래 많이 전후로 1부, 2부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올릴 때. 좋습니다. 예, 소감 한마디씩. 팔찌 선생님. 네. 저는 이제 B급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급 인생.
B급이 좋아. 공격도 안 당하고 근근히 살아남고. 아니 요즘 B급도 이제 또 기준이 달라져서 C급으로 가야 돼요. B급이 이제는 요즘 B급이 되게 높아졌어요. 아 실망인데.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실 B급이 많아지면서 높아졌구나. 욕먹는 걸 두려워하는 건 C급이 아니죠. 딱 말하고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 하는 게 이제 C급.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C보다 B, C가 더 멋져 보이는데 어감상. 그렇죠. 왜냐면 B급보다 B는 약간 B 하는 느낌도 있고. 이게 약간 제 생각은 그래요. C는 예를 들어 우리가 토너먼트를 하잖아요. 3, 4위에서 이겼어. 결승 가는데 이제 2등은 진 거죠. 마지막에. 하지만 C는 마지막에 이깁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고린 선생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저도 가벼운 사람이니까 오늘은 좀 약간 진지하게 갔어요. 왜 이렇게 진지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대중성이 저의 없다 코너가 그래서. 아니다 보니까 맞춰 간다는 게 맞죠. 그래서 진지하게 했는데 어쨌든 저의 진지함은 오늘이 마지막.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 생각을 말을 하고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았어요. 저는 그거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재밌는 일 있으면 저 좀 불러주시고. 저희를 그렇게 보아주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안녕하세요 곽수연 사비나입니다. 안곽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